구조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건강과 일, 전반적인 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심리적 구조뿐만 아니라 물리적 구조도 개발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이상주의적인 이들은 자신의 실리적인 측면을 개발하고 자신의 주의를 지금 여기에서 딴 데로 돌리게 할 그런 요소들을 피하도록 도전받습니다. 자신이 결정하라는 요청을 받고 많은 양의 정보에 힘겨워할 때 이들은 압도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이 단호히 결정짓게 해주는 방식으로 삶의 세부 사항을 구조화하고 정돈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자신의 머리를 모호한 구름에서 꺼내는 것, 코앞에 있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형이상학적 충동에 이끌리기를 거부하는 것은 이들이 일상생활의 임무를 처리하고 즐기도록 도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가장 평범한 삶의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성취감을 발견할 것이며 타인에게 봉사하는 일에 자신의 자비심을 발휘할 만큼 충분히 뿌리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들은 타고난 신비주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비전적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은 이들이 아마 수도승이나 수녀, 요가, 수행자나 스승으로서 신성의 사랑을 추구하는 데 많은 생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이들은 헌신적이고 돌보며 영감을 받습니다. 다른 차원이나 다른 장소에 존재하는 이들의 일부가 있습니다. 신성한 존재와 더 깊은 관계를 맺으려고 갈망하는 이들은 현재에 완전히 현존하기가, 즉 이런 점에 관련해서 심지어 자신의 몸에조차도 현존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합니다. 초월을 바라고 진리, 아름다움, 기쁨을 갈망하는 이들은 가혹한 삶의 현실과 타인의 불행에서 고통받습니다. 자주 이들은 타인을 돕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무력하다고 느낍니다. 이들은 자신의 시대 상황에 일반적인 불만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세상의 슬픔을 다루기를 피하려고 애쓰므로 현실 회피주의가 여기서 만연하게 됩니다. 진화된 사람은 예술, 음악 그리고 영적이나 내면적 삶의 추구에서 위안을 찾겠지만 진화되지 못한 사람은 관능적 쾌감이나 심지어 향정신적 약물 같은 방종적 배출구를 선택하고 위험한 의존을 과감히 개발할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낭만적 사랑을 이상화하면서, 즉 관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면서 자신의 연애 상대와 결합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새로운 사랑의 콩깍지가 벗겨지고 이들이 진절이 나는 현실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진짜 인간성을 발견하자마자 실망할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자주 얻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면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영원히 옮겨 다닙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만날 가장 비실용적 사람 중 일부일지도 모르며 좀처럼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이들에게 고문입니다. 이들은 너무 심령적이므로 오랫동안 인상들이 쇄도한다고 느끼며 이것은 이들로 하여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럽다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이들은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자신으로 하여금 결론을 도출하도록 해주는 세부사항이나 사실을 골라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의 마음이 영 안에서 너무 떠돌아다녀서 이들은 자주 자신의 건강 보살피기를 포함해 매일의 실용성과 관련 있는 어떤 것도 완전히 무시하기를 선호합니다. 자주 자신의 몸과 접촉하지 않는 이들은 물리적 방식으로 감정적 고통을 과시하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 중 일부는 깊은 영적 수준에서는 이들이 전혀 체화되길 바라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실제 생활에 관한 양가 감정으로 이들은 어딘가 다른 곳에 존재하길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자신을 뿌리내리는 것이 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일단 이들이 세상과 조율하는 방법을 파악한다면 삶을 더 많이 누릴 것입니다. 결정하는 방법을 체득하기 시작하는 것은 이들을 도울 것입니다. 이들이 선택할 수도 있는 첫째 결정은 삶에 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의사결정에서 실용적이 되는 것입니다. 더 단호히 결정짓게 되기 위해 이들은 자신이 찾는 대답이나 활동의 코스가 명확해지도록 질문과 관련된 정보를 정돈하기 위한 구조를 먼저 창조해야 합니다. 이들은 사실과 자료를 가려내고 따져보는 방법을 체득하고 이들이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의사결정 트리와 같은 논리적 구조에 자료를 넣어 분석하는 방법을 체득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임무나 우선권의 순위를 매기는 정신적 시스템이나 분류체계를 창조하는 법도 체득하기 위해 열심히 작업해야 합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물건 정돈하기와 같은 간단하고 실용적인 기술은 이들에게는 다소 이질적입니다. 일단 이들이 마음을 훈련했다면 자신과 타인 사이에 더 나은 감정적 경계를 수립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약한 심령적 경계를 지니고 있고 타인의 활동과 느낌에 빈번히 감정적으로 뒤흔들린다는 점을 알아봄으로써 이들은 감각의 과부하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더 나은 내면 및 외부 구조를 창조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조직화하고 내면의 구조를 공들여 만드는데 더욱 능숙해지면서 이들은 또한 자신의 삶에 더 나은 균형을 가져오는데 이바지할 외부의 요법과 루틴 모두를 창조할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스포츠, 요가 또는 무술을 통해 자신의 마음, 감정과 신체 사이의 연결을 관리하는 방법을 체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신체 단련의 요법 덕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도움받을 것인데 그 요법이 이들의 사고방식을 명확히 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이들의 감정도 명확히 하고 그 사고방식, 감정과 물리적 세계를 연동하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의사결정과 조직화 같은 기본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즉 본질에서 삶과 더 효과적으로 조율함으로써 이들은 처음에는 그 과정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더 큰 안정과 내적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 실용을 지향함으로써 이들은 주변 사람을 돕는데 더 적합해질 것입니다. 사실 이들의 타고난 영성은 타인을 섬기겠다는 어떤 헌신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수 없거나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달리 이바지할 수 없는 한 결코 참된 성취감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의 일부 구조를 도입해온 이들 중 현실에 대해 더 잘 파악한 다수는 자신의 영성을 예술적 형식, 기회, 기술, 노력의 분야에 쏟거나 아니면 심지어 단순히 타인에 대한 자신만의 봉사 형식에 쏟을지도 모릅니다. 온갖 커뮤니케이션이 있지만 이들이 인쇄된 페이지 위에 자신의 마음속에서 보는 대체 현실을 공들여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영감과 재능이라는 독특한 경쟁력을 쏟아부을 수 있으므로 특히 글쓰기는 이들에게 아주 적합할 것 같습니다. 성공한 작가는 자신의 글쓰기를 위해 고정된 일정과 루틴을 갖추고 있는 것이 드물지 않다는 점은 주목돼야 합니다. 이들 중 극단적으로 나간 일부 사람은 너무 고도로 구조화되어 루틴에 대한 자신의 욕구에 경직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들이 의존 지향적일지라도 자신이 세웠던 구조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너무 가혹하게 조직화하는 이들은 실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창조성, 신성한 계시 및 다른 뜻밖의 발견에서 자신을 단절시킬지도 모릅니다. 부수적인 문제는 이들이 새로 개발된 분석 기술을 사용해서 너무 흠잡기나 비관적이 된다는 점일지도 모릅니다.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한 더 아름다운 삶의 방식을 열망하므로 이들은 세상과 타인에게서 자주 부정적인 측면을 볼 뿐입니다. 이런 시나리오에서 가장 좋은 처방은 이들이 용서하기 위한 자신의 능력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용서는 이들에게 천성적으로 쉽게 떠오르므로 용서라는 끝없는 우물은 요청만 하면 이들의 것이 됩니다. 자신과 세상의 결점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도 용서하는 것은 이들로 하여금 함께 살기 훨씬 더 쉽게 하고 장기적으로 훨씬 더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동반자에게서 추구하고 있는 것을 위한 일부 실용적 기준을 키워가고 초월을 위한 자신의 욕망에서 누군가와 함께 매일 생활하는 현실을 분리하는 것이 온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조용하고 단순하며 심지어 가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이들은 뿌리 내려지려는 자신의 능력을 소음과 산만함이 방해하므로 결국 자신이 이것에서 떨어져 산다면 최고로 좋다는 점을 체득하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기 위한 많은 방을 남겨둔다면 이들은 자신보다 더 위대한 어떤 것에 대한 헌신과 평범한 실존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고 모든 면에서 충족시켜주고 있는 삶을 구조화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은 언젠가 두 영역 모두 마스터할지도 모릅니다. 구조의 길에 태어난 이들은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를 연상시킵니다. 신화 속에서 이시스는 따뜻한 가정을 관장하는 대지의 여신으로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운데 방적, 직조, 재분, 치유의 실용적 예술을 통치했습니다. 이집트의 신 중에서 이시스는 대지의 신 게브와 하늘의 여신인 누트의 딸이었고 이집트 왕족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녀의 가족관계가 가리키듯이 이시스는 그녀가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 사이의 중개자로서 활동하므로 이들에게 적합한 상징입니다.